네. 형이 봤을 때 토트넘 지금 제일 좋은 건 뭘로 보이나요? 저는 수비죠.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펼친 거와 무너진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어려웠지만 버텨냈다와 어려워서 무너졌다. 다르지. 네, 달라요. 아스날의 이번 시즌 장점은 뭐라고 보나요?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인가?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지 않아. 되게 좋은 플레이야. 근데 그 플레이의 폼이나 이런 게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당해서 그 선수의 특수성은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보면 라이스야. 자, 2023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2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보통은 이제 주원 형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네, 형철을 갑자기. 쳐다 보니까 형철이 네. 이제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네. 자동 반사가 돼버렸네요. 알아보시는 분이 있구나. 이거 저랑 주원 형한테 왔는데 이거 캘빈 클라인에서 와. 손흥민 선수가 모델이 됐다고 저희 쪽에 보내주셨어요. 저랑 주원 형 입으라고. 너는 그러니까 후드가 왔네? 자켓이랑. 난 후드는 안 왔는데. 아 그래요? 어. 형은 안 줬나 보다. 나만 후드 어디 있었어? 그 박스 안에. 나 박스 안에 자켓만 있었던 거 박스 안에 같은데? 자켓 나만 줬나 보다. 아닌가? 내가 잘 몰라는 건가? 근데 어제 보니까 오늘인지 소니 한국 입국하는데 이거 입고 오신 요 것 같은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요게 그거예요. 7번. 켈빈 클라인. 이거 그러네. 그 소니 7이구나. 7이 있어. 원래 켈빈 클라인의 로고가 이제 아니죠? 네, 이 위에. 7은. 위에 글자만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랑 그 형 요즘에 쓰고 다니는 까만 모자 네. 거기에도 요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내주셔가지고 입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소니가 입고 있으니까 모델. 네. 주원 형은 안 좀. 네. 확인해봐야죠. 혹시 와이프한테 케빈 클라인이고. 켈빈의 속옷이 맞아요. 팬티도 좋습니다. 예전에 융베리가 혹시- 팬티 줬다고? 팬티도 있었어. 팬티 줬다, 맞다. 팬티 줬어. 그럼 이제 욕은 못 하죠. 방금 봤나? 팬티 좋다고? 찍어서. 요거랑 그 까만 그 데님으로 된 자켓, 그 다음에 팬티랑 이렇게 주셨어요. 전 케빈 클라인 너 바지도 있었어? 바지는 없었어. 전 바지가 있었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나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창피함은 우리 몫이죠? 또 오해를 풀어야 되기 그것도 때문에. 지금 바로 형수한테 확인한 거야? 네,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맞나 봐. 예, 악수. 케빈 클라인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케빈 클라인 사람은 옛날부터 케빈 클라인 되게 좋아했어. 케빈 클라인 향수도 제일 좋아합니다. 켈빈 클라인이라고. 케빈 클라인이 아니라. 케빈 클라인? 케빈 필립스야? 케빈 클라인. 켈빈 필립스야. 걔도 켈빈 클라인이 켈빈. 축구 선수 같아. 어쨌든 켈빈 그래. 켈빈 향수 좋아했어요. 네. 켈빈 향수라고 그랬죠. 어제 켈빈 형수라고 그랬어. 네. 형수. 자, 켈빈 뭐 향수도 좋고요. 네. 그런가요? 자, 주말에 리그들이 재밌게 펼쳐졌는데 오늘은 크게 봤을 때 오프닝 토크는 프랑스 선수들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는 썸네일에 있었던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지금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북런던의 두 팀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 K리그 정규 라운드 33라운드가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라운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파이널 A 스플릿이 완성이 됐거든요. 요거 체크해보고 아시안게임 또 형철이도 준비를 쭉 했고 저희도 금메달을 딸 때까지 이어서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선수들 얘기를 해본다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이거 봤나요? 봤어요. 예, 형철이 봤나요? 이미지 봤어요. 아, 이렇게 막는 네. 이미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에서 이제 첼시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첼시에서 쌀이랑 유로파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날 팬들 중에 이제 지루를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루를 되게 좋아해요. 킹 오브 링크. 네, 그 네. 연계 소문 아닙니까? 연계 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놓친 거 많아서 그때마다 으악 하고 뭐 저도 막 화도 내고 그랬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외질이 도움 되기록을 많이 놓치고. 많이 놓쳤죠? 네, 많이 놓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이 이 선수가 되게 좋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다시 그 센터백들이 얘기해서 그 좀 재조명이 되는데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공격수가 누구였냐. 지루 얘기 많이 하죠. 그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얘기했죠. 지루를 만났던 게 되게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를 꽤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뛰고 김민재. 아마도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등을 졌을 때 딱 부딪혀보면 알거든요. 와, 세다. 이게 특별히 단단한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프로는 프로다. 그리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뭐냐면 누구였죠? 김신욱 선수. 아, 그 김신욱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산만한 사람인데. 아니,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키가 커도 흐물흐물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또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물론 이제 학교 레벨이지만 힘 있는 공격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아, 그렇겠지. 네, 저는 헤딩 경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수비하고 했단 말이야. 물론 나도 이제 그때는 좀 그 자선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형 그때 얘기했어 나한테 녹음해서. 야, 뭐야 이거 이랬거든. 그래서 김신욱 선수하고 물론 그 김신욱 선수도 자선 경기였기 때문에 대충 등을 줬겠죠. 근데 딱 부딪혀봤거든.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나 지금 콘크리트하고 부딪혔나? 그래. 벽이랑 부딪히는 느낌. 진짜로. 아픈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아니, 이게 해가지고 사람의 살이 아니고, 딱 하고 딱딱하게 뭔가 딱 부딪히는데, 야, 이제 못 부딪히겠다. 진짜 벽이랑 부딪히는 느낌인데, 아마도 지루를 상대할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 저 들었던 게 한일 월드컵 전에 우리 잉글랜드랑 평가전 했을 때 그 김태형, 최진철 선수가 헬스키 얘기하면서 에밀 헤스키. 그 다음에 또 설기현 선수가 솔 캠벨 얘기하면서 벽 같다. 그게 그러니까 벽 같다가 수비를 잘해서 벽 같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이 벽 같다고. 진짜 벽 그냥, 같아. 그냥 벽이라고. 어.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맞아요. 해외 선수들 중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은 그렇게 느끼나 봐. 그 한일 월드컵 때 우리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만났던 비에리. 예. 비에리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 수비수들도 또 최진철 선수도 되게 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벽 같다. 비엘이 진짜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벅찼다는 얘기들을 그치.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지루도 역시 마찬가지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올리비에 지루가 지금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세리아 8라운드가 펼쳐졌고 그 중에서는 제노아 대 밀란 경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밀란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더 잘해야 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적만 놓고 봤을 땐 1위예요. 네, 그건 맞아요. 자, 87분에 플리식이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추가 시간에 밀란 골키퍼 그 매냥이 뛰어나서 수비하다가 약간 플라잉 니처럼 해가지고 다이렉트 레드를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 이제 교체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골키퍼가 없잖아. 그래서 올리비에 지루가 골키퍼 옷을 입습니다. 그 상황에 제노아 골키퍼도 튀어나와서 수비하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양팀 골키퍼 퇴장인 상태예요. 그때 추가 시간 103분 정도에 그 조지 푸스카스라는 제노아 선수, 루마니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쇄도를 하는데 지루가 물론 뭐 다른 골키퍼 전문 골키퍼에도 그랬겠지만 노룩 펀칭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나왔어, 나오기를. 타이밍이 좋았어. 그거 원래 맞아. 골키 많이 쓰던 선수들은 나오는 타이밍 모르고 되게 어색해요. 네. 되게 어색한데 나와가지고 펀칭하는 모습, 펀칭하는 모습도 어색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선방을 해냈다. 형 골키퍼 본 적 있었나요? 없죠. 없나요? 전 아마추어 레벨에서 본 적이 있죠. 뭐 그 약간 뭐 조기회? 네, 조기에나 뭐 이런데. 선수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어떤 부득이한 상황으로 골키퍼가 그건 없고. 네, 없죠. 네. 아마도 큰 부담감 때문에 시켜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지. 네, 시키기 전까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드 플레이어 중에 그 골키퍼를 부득이하게 봤던 경우가 칼 워커. 워커. 존 오셔. 존 오셰, 맞아요. 조노션은 루니 때문에 그 이슈가 됐죠. 모르죠? 뭐요? 기억 안 나는구나. 그때 조노셔가 예. 그 골키퍼 쓸 때 루니가 벤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경기가 맨유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였어. 근데 막 1대1 차수가 나왔거든. 네. 그러면 이제 같은 팀 동료 벤치에 있으면 막 이렇게 받아야 루니는 이미 여기에 신났어. 조노셔가 이미지 같은 거 이제 있었어, 1대1 하는 거 모습 보면서 이 루니가 뒤에서 퍼거슨 뒤에서 막나 안 막나? 이지랄하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실제 경기 때. 웃고 있더라고요. 오셔 막나 안 막나? 오셔 형, 빡세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슈가 된 적 있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동료들이 웃기긴 할 것 같아. 이거 만약에 뭐 친구나 저 새끼 씨발 저거 잘 막냐 이러면서. 손을 쓸 수 있냐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래서 막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네. 유명한 이미지죠. 그리고 케인도. 케인, 맞아요. 케인도 있고. 어. 근데 요게 이제 좀 그 밀란 공홈에서 저 재미로 맞아. 저 얘기하려고 골키퍼 그랬는데. 명단에다가 지루를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지금 밑에 있는 거지.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요. 선수단 명단에 올리비에 지루가 골키퍼로 그 초록색 유니폼 입고 합성이겠지만 난 저런 이렇게 돼 건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 밀란이 되게 이런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얘기들 예.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이전에 K리그에서 상주였는데 그때 원 소속팀을 못 뛴다는 라는 규정이 규정인가 있었죠. 무슨 규정 때문에 네. 골키퍼가 못 뛰었었어. 그래서 시작부터 필드 플레이어 들어온 적이 있었고 옛날 신태용 감독 또 성남 시절에 골키퍼 본 적이 있었고. 그래요? 예, 나 그거 있었어. 몰라. 예. 이런 비슷한 장면으로 퇴장당해서 아마
승부차이까지 갔나? 뭐 PK도 막았나? 뭐 PK까지 했나?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여튼 그 스카이 이탈리아였나? 거기 이렇게 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고 나서 밑에 자막 같은 거 뜨는데 1세이브 여기 1 뜨니까 세이브. 좀 진귀한 네. 장면을 지루가 만들어냈습니다. 고맙죠. 그거 1대 0 상황에서 그때 안 나왔으면 진짜 실점할 수도 있었는데. 실점했으면 이거 네. 1대1 무승부잖아. 그래서 지루의 활약이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 싶지만 되게 고마운 활약이죠. 아. 덕분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이게 차는 거하고 막는 거는 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종류잖아.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저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어떤 선수를 만나봐도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 권리가 있는 그런 종목의 선수들을 만나보면 필드 플레이어들은 진짜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골키퍼는 또라이예요. 정말 하나같이 다 얘기합니다. 특이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독특한 키퍼들이 많긴 해요. 레만 레만.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뭐. 나는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우리 골키퍼가 내 동기였는데 특이했었고 고등학교 때 선배도 진짜 특이했었고 와 진짜 와 그 골키퍼들은 상상하기 싫어. 그 일반적인 멘탈로는 하기 쉽지 않은가 봐. 네, 이따 그리고- 얘기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라야도 또라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야. 어제 진짜 뭐 그 아르테타가 좀 실드를 쳐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좋은 의미. 한국철도 가서도 선배들도 이 또라이라고 다 막 거친 또라이가 아니고 진짜 한 명은 아우 저 아저씨는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 선배니까 그때 내가 어렸을 때니까 와 뭔가 진짜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후배는 뭐랄까 좀 너무 허술해. 되게 허술하게 특이해. 헐랭이 스타일이구나. 너무 헐랭해. 또 그래서 그 골키퍼가 너무 허술하니까 다른 골키퍼가 왔어. 그 영입됐어. 예. 그 형은 또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 너무 또 조용히. 조용해. 있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겠어. 거의 그냥 그 클로킹이야. 그래. 하여튼 골키퍼들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하다는 표현보다 좀 또라이 같다. 독특해. 아, 맞아. 왜냐면 독특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약간 긍정의 의미로도 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 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올리비에 지루가 골키퍼 데뷔를 해서 무실점 기록했다. 이건 좋은 뉴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프랑스 선수들 얘기 두 개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폴 포그바인데요. 8월에 A 샘플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거든요. 10월 5일 B 샘플 검사에서도 다시 재검사를 한 건데 또다시 양성 확정.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 2년에서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지금 4년 계약해서 유벤투스가 지금 계약 중에 있거든요. 일단 유벤투스가 선수단이랑 분리를 시켜놨대요. 그리고 주급을 제한해서 받는 그러니까 월에 한 300만 원 돈밖에 못 받게 지금 징계가 내려갔나 봐. 포그바에겐 너무 적은 돈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회사원 월급이긴 한데 뭐 일반적인 프로 선수 특히나 세리아 레벨 포그바 선수 정도의 어떤 네임밸류를 생각하면 중징계인데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또 특히나 주원이 형은 포그바에게 또 푹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왜 포그바가 이걸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그바가 되게 악동 이미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뭐 술, 담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여자 문제도 있는 선수 아니고 그냥 춤추고 독특한 멘탈에 이상하게 좀 이슈를 만들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사고치는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초대형 사고로 친 거 아니야. 결국 그거예요. 이거는 그 포그바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는 알고 했을 만큼 이렇게 멍청한가? 라는 생각을 먼저 깔아놓고 얘기할게요. 일단 기반. 네. 부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안 나으니까. 그 계속 부상당하니까. 네. 이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부상을 당했을 때 누군가한테 정말 까여가지고 부상당하면 마음이라도 편해. 그렇지. 왜냐면 제가 가해를 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이것만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재발되고 짜증 나겠지.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원인이 많잖아. 확실하잖아. 근데 이게 확실하면 오히려 여기서는 그 뭐 컨디션 저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되게 못 뛴다 뭐 한다라는 거는 아씨 그때 부상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덜하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근데 뛰기만 하면 근육이 올라오고 뛰기만 하면 아킬레스 아프고 뛰기만 하면 종아리가 아프고 이거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선수면 뛰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지. 공만 킥만 하려고 하면 허벅지 올라오고 이거 돌아버립니다. 네. 형이 이거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형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뭔가 좀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몸이 아파서 그게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네. 됐는데 하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문제 생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현역 선수가 그러면 그리고 현역 선수들이 정말 특이한 선수들 빼고 내가 프로 선수고 내 직업이잖아. 그러면 이게 다쳤어.
그러면 강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뭐 하겠어 하루 종일. 그래, 별짓 다 와가지고 옆에 그냥 닥터 두고 아니면 그 코치 두고 막 훈련하고 헬스하고 근력 운동하고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따지고 이제 부상 회복 또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오케이, 너 됐어. 가자 운동하자. 3일 만에 띡 막 이러면 돌아버리지. 이게 돌아버려요. 예. 이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저도 그렇고 형철이도 그렇고 형철이도 지금 이제 스케줄이 과하니까 네. 목 안 좋잖아요. 목이 엄청 안 좋죠. 저도 지금 이미 제 목이 아니에요. 뭐 계속 이 상태로 지금 몇 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방송하는 잠을 중에도. 못 자고 이런 거는 차치하고 일단 목이 나오면 텐션 올려서 하면 되는데 할 때마다 턱턱 걸려. 그쵸.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뭐 오죽하겠어? 지금 약간 신경 쓰이죠? 저는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그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고. 예. 근데 포그바처럼 진짜 축구 선수 입장에서 어쨌든 그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포그바의 부상 이슈는 되게 장기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오래 있었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본인으로서 느꼈던 누적된 스트레스가 꽤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야, 너 그거 몸 관리할 수 있는 법 알고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후에 어쨌든 포그바가 잘못한 건데 첫 번째는 저는 부상 이슈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그바가 기량이 떨어진다? 얘 있었던 팀 보면 뭐 맨유, 유벤투스 이렇게 빅클럽에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유벤투스 안 되잖아요. 지금 연봉이 한 150억 된다. 이렇죠. 쳐봐. 그럼 반토막 내서 다른 리그 가도 돼. 그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안수파티 봐봐요. 안수파티가 브라이튼 올 줄 알았겠어? 몰랐지. 근데 어쨌든 선수 생활 이어가면서 돈 벌려면 나 200억 벌었는데 100억만 벌어도 돼. 거기서 안 돼? 그럼 50억 벌게. 이러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마무리하려면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뛰어야지. 뛰어야 되지. 근데 뛸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거 지금 형 얘기한 게 루머로 있는 게 그게 있어요. 해당 약물은 포그바의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거를 추천해줬다는 얘기가 있고 포그바가 이거를 뭐 먹은 건지 아니면 뭐 주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양성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 그런 걸 보면 주원 형 얘기가 조금 맞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맞아요. 특히나 부상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저는 이런 거를 좀 비교적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그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부상의 아이콘 중에 하나인 아부 디아비입니다. 그 디아비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아무 좋은 편 아닙니다만 자살이 생각날 정도로 우울했다고. 사실 디아비가 그때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쟤는 뭐냐? 전설의 포켓몬 이런 네. 얘기들이 디아비한테 먼저 나왔으니까. 디아비 부상 이슈 관련된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걸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상을 안 당해본 데가 없어. 근데 대부분 이제 다리 쪽 무릎이랑 그쵸. 발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우울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저는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지났나? 딱 해가지고 이제 딱 내 다리를 봤는데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진짜 많이 차이가 제법 얇아요. 나는구나. 네. 그것도 많이 운동을 한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얇은데 그러니까 재활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됐었는데 어쨌든 딱 보자마자 개우울한 거야. 나도 우울한데 나 그러면 나는 내 몸 그런 거 보면 좀 울컥할 것 같아. 너 울컥했어. 뭐야 이거 나 이렇게. 나 지금 애들 가르치고 나가서 또 축구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다리가? 그냥 일반인인 나도 이러는데 선수는 오죽하겠어. 근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죠. 당연하죠. 네, 이렇게 이게 제일 했다고 중요한 거 해서 결국 잘못은 잘못이에요. 포그바를 지금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심경을 이해하지만 누구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 이 상황에서도 포그바는 신중하게 판단을 못한 거예요. 네. 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건 잘못은 잘못이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포그바가 이래서 그랬겠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 건데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사실 천재 축구 선수 과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대단한 이적료를 발생을 시키면서 이적을 했으며 뭐 원성도 많이 샀지만 많은 그 팬들의 그 좀 열광적인 응원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본인의 커리어 전체가 거의 부정당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운동선수든 간에 약물에 한번 걸리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듣죠.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커리어가 다 부정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는 과연 포그바는 지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중징계가 나와서 뭐 4년을 찍었다 칩시다. 이러면 잘못하면 은퇴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갈 거라고 보나요? 지금 몇 살이죠? 포그바가 93년생이에요. 93년생이면은 30살이네.
나이는 이제 30세 만으로 그게 3월생이니까. 해리 케인이랑 동갑이고 소니보다 한 살 어린 거야. 4년이면 너무 어렵고 4년 만에 받는다 그러면 진짜 거의 은퇴 수준이다 이건. 2년이면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좀 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팀은 달라지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포그바의 성향상 네. 뭔가 수비적인 롤을 주지 않고 이제 축구적으로 얘기하면 공격 쪽에서 뭔가 이제 전달자의 역할을 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제 포그바가 진짜 우리가 좀 정말 안타깝고 뭔가 좀 불쌍하다고 여길 만한 사연이 있었다면 그건 징계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마 징계 사유에 그 어떤 사유가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감면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징계가 2년 정도로 줄어든다면 포그바가 뭔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쪽에 유혹에 넘어간 게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이면 저도 바로 유벤투스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큼의 빅클럽 빅리그는 힘들겠지만 못 뛰죠, 그러면. 선수로서의 경력은 그래도 본인이 일부분 욕심을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있을 것 같아요. 2년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좀 어울리는 선수이지 않을까. 그렇지. 네. 또 미국 월드컵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포그바 같은 유니크한 스타일은 좀 아쉬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게 부상을 당하고 이런 건 우리가 안타깝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도핑이 네. 나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옹호받을 수가 없다. 프로 선수라면 신중했어야 했다. 그렇죠. 4년을 쉰다고 해도 워낙 재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4년 동안 편하게 몸을 정말 뭐 돌을 닦는 심정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4년 뒤에 2, 3년 또 바짝 잘 뛸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부상을 네. 안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네. 있지.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꼬리표 얘기가 달리겠죠. 그럼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약쟁이 무조건 달리죠. 근데 나는 이게 나도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스포츠에서 이 약이라는 게 네. 사실 이 약이라는 게 우리 근처에도 있잖아요, 지금. 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뭐랄까 그 정말로 그 하이를 위해서 먹는 약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향정, 마약 이런 거 말고 뭐 스테로이드 이런 쪽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주위에 있어서 응. 마치 그냥 뭐 하려다가 그냥 걸렸구나 이런 생각. 옛날 같았으면 약을 했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스포츠맨십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저기서 다 약을 하고 온다고 하니까 진짜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예, 이거는 좀 왜냐면 이러면 안 하는 선수들이 억울해지는 거야. 그렇죠. 어디서 누가 하고 어떤 사람이 안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치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포츠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우리가 이 경쟁을 지켜보는 재미잖아요. 그럼요.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점, 공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물은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폴 폭바가 도핑 양성 확정 받았고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지는 뭐 저희가 체크를 네.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또 하나 볼게요. 덴벨레입니다. 자, 우스방 덴벨레랑 콜로무아니, 그다음에 라벤 크루자와 하키미가 이 르클라시크, 그러니까 마르세유전이죠. 여기에서 팬들에게 이제 모욕적인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파리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죠. 네. 근데 여기 그 불렀던 노래에 완전 그 패드립 이게 들어가 있나 봐.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불어라 뭐 니크타 메허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짜 패드립이래요. 네, 진짜 네. 그 부모님을 아예 거론하는 딱 그런 얘기하는 느낌. 그런 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그 국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그 얘기도 있었어요. 동성애 혐오하는 이 챈트도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이 관중들 쪽에서 나온 거라 그거는 그거대로 뭐 징계를 또 받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얘도 문제예요, 덴벨레도. 너무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단순한 이제 후연 지각이나 네. 어떤 후연 태도 문제를 떠나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이게 있거든요. 어쨌든 인종차별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 일본에 갔을 때 있었죠. 그때 있었죠. 네. 저는 아무리 그 좋은 자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팀에 있으면 항상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좀 말썽장이죠.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있는 위치를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 같아요. 보면은. 네. 그리고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릴 때부터 스타로 컸잖아요. 이때 좀 보면 뭐 스타면 그냥 지 혼자 막 살아도 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주변에서 너무 어화둥둥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들이 우리가 보이게 간혹 있잖아. 덴벨레가 약간 극과한 것 같아. 저는 뭐든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집단 10명, 아니면 일반 회사원 집단 10명, 그리고 군인 집단 10명, 뭐 선수 집단 10명. 뭐 직군별로 다 이렇게 열면 네. 100명씩 모았다 치자.
그럼 그 중에 또라이 10%, 다 있어. 도벽 있는 애 5%, 그다음에 뭐 내성적인 애 몇 %, 저는 뭐든지 그게 포함됐다 생각을 하고 이 선수 집단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집단에도 또라이 새끼들 있잖아요. 있죠, 많지. 막나이처럼 사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선수 집단에도 이제 막나이처럼 사는 집단이 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띄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직군일수록 더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가 과연 지금 파리에서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데뷔골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데뷔골 기회가 꽤 있었거든요. 그쵸. 니스 전에도 날리고, 뭐 뉴캐슬 전에 잘 찼지만 일단 날렸고, 여러 가지로 이제 데뷔골도 아직 안 나오고 파리에서 본인도 더 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황에 골 소식보다도 이런 이슈가 먼저 팬들한테 귀에 들려오면 팬들은 어떤 이미지로 보겠어요? 네. 뭐하냐 덴벨레. 아 진짜 답답하다. 파리 요즘에 성적도 역시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덴벨레까지도 지금 뭔가 만족감을 주는 상황이 아닌 거죠. 파리 경기를 보는데 참 특이한 어떤 예.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경기의 어떤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무렇지 않게 그 해설위원이 예. 네 파리의 저런 U자 빌더 네 파리 특유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최근 경기 중계했잖아요 뉴캐슬 전을. 아, 그죠. 여전히 U자예요. 그래. 에니케 감독이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털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우리 형이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어떤 집단에든 또라이 같아. 우리는 누가 또라이인가요? 우리 집단에서 네. 우리 집단에서 또라이는 박종윤이지. 왜요? 넌 또라이죠 사실. 또라이라고 치면 아니면- 또라이 맞죠. 내가 또라이예요? 형이 또라이예요? 내가 봤을 때 둘 다 또라이야. 아, 형이죠. 난 사실 또라이는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그냥 활발한 친구죠. 활친? 봐봐 박종인인지 나오잖아. 뭔 소리야? 맞아 박종인 맞아. 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목걸이 했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네. 저 새끼 좀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맞아. 진짜 박종인 또라이야. 또라이야. 그러니까 또라이가 나는 아니야. 야 하는 게 또라이가 아니야. 아 그게 또라이가 아니라고. 네. 뭐야? 와 이거 뭐야 투표가 이거? 되는구나. 아니 잠깐만요. 저 얘가 99% 인데? 설문이 이상한 게 박종인이 더 또라이고요. 비교군이 누군데요? 주원이요. 슈, 안 되니까. 슈맨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야, 투표 한번 야, 합시다. 이거를 야, 실시간으로 가는구나 이거. 나중에 축구 어떤 이슈 있을 때 이거 해도 진짜 재밌겠다. 그러네. 네, 재밌겠네. 야 바로 폴이 되는구나. 네. 이런 기능도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어. 결과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뭐 94%. 되고 있겠습니다만. 93%. 거봐. 1200. 야 벌써 끝났어. 93%야. 맞다니까. 존나 어이없네. 너 되게 도라이로 봐. 야 니네들 맞아. 다 나는 그리고 나는 동네에 있을 법한 형이야. 너는 없다니까? 내가 왜 없어? 동네에 좀 있을 법한 활발한 너 없어 너 같은 새끼. 진짜 아니, 내가 네가 왜-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좀 있을 법한 형인데 너는 없다니까. 저도 고충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개 어이없네.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도라이 옆에 있으면 좀 옆에 살기 힘든 거 알잖아요. 네. 야 니네 주변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없어. 왜요? 별로 없어. 그래요? 어. 아니 저기 채팅창에 번개맨 팬티도 안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입고 계세요. 나 오늘 입었어. 오늘 입었어? 어. 구라까지 마. 뭘 구라야? 봐봐. 입었잖아.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팬티 검증 완료. 그렇습니다. 형의 내가 얘가 못됐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예. 형이 주변 아니 사람들이 형을 잘 모르네. 사람들은 똘추 몰라 똘추? 아니. 또라이추면. 아니 근데 사람들은 날 직접 보잖아. 놀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놀란지 알아? 미치겠네. 생각보다 도라이가 아니라서 직접 보면. 나는 안 놀래. 그냥 저기도 정상 여기도 정상이야. 너는 왜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종윤이는 저럴 줄 알았다. 근데 나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도라이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좀 어색해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 뭘 잠깐만 저 진지하게 저 사람 뭐죠? 진짜 웃음기 짝 빼고 도라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 중에 팬티 체크가 진짜 도라이. 팬티를 꺼냈어. 이거 입었어. 방금 인증한 게 그러면 이제 진짜 또라이 인증이 됐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오프닝에서는 프랑스 선수들 뭐 지루는 좀 재밌고 네. 포인트가 되는 얘기였다면 뭐야? 이스타는 전형적인 또라이고 박종윤은 어긋나 있다. 어긋난 또라이. 존나 진지하게 이런 얘기.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근데 솔직히 종윤이가 도라이라서 우리 방송이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럼요. 약간 도라이적인 약간 좀 측면이 있어야 방송이 재밌어요. 맞아요. 네, 방송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에 다 또라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방송이 재밌으니까. 자, 오프닝 토크 얘기해봤고요. 이제 PL 얘기로 넘어갈 거고 프리미어리그 얘기 두 개는 우리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황희찬 선수 얘기 네. 그리고 토트넘 아스날 북런던 더비 더비가 아니죠. 북런던 얘기입니다. 먼저 황희찬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느낌이라면 아마도 커리어 하이를 찍을 가능성이 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동시에 이 첫 화면에 보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빌라전에도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3경기 연속골에다가 울버햄튼 구단 소속으로 PL 홈 5경기 연속 득점에 관여된 선수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황희찬이 얼마나 최근에 폼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죠. 몰리뉴 스타디움에 이제 황희찬 선수 공자면 환호성이 다르던데. 그러니까요. 네, 다들 기대하는 부분으로 야 황이다 황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라이튼 리버풀 중계를 하느라 네. 형철이가 못했지만 울버햄튼 그 황희찬 중계하면 또 이제 형철이가 이 골이랑 연관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연관됐죠. 네.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특히 요즘 황희찬 선수 득점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이 발에 착착 붙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는 이제 브라이튼 리버풀 경기를 했으니까 보다가 골 들어간 다음에 골 장면이 나왔잖아. 약간 인자기 같아. 페드로 네투가 배달해주고 기가 막히게 위치 선정을 가지고 간 다음에 골을 가볍게 넣는 그래서 황자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 황희찬 선수 폼이 올라오는데 어떤 비결 혹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황희찬 선수와 전 다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황희찬과 지금이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황희찬 선수를 봤을 때 일단 대표팀에 봤을 때는 황희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점이 뭐냐. 황희찬이 약간 둔탁한 느낌, 뭐 소위 말하는 절구통 드리블을 한다고 하더라도 볼을 가지고 운반을 해준다, 돌파가 된다 한쪽 측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장점을 좀 봤었고 저돌적이잖아. 또 황희찬 선수가 그런 드리블을 했을 때 좀 둔탁해 보였을 때 아우 우당탕탕 답답하다라고 하다가도 막상 없으면 그렇게 해줄 선수마저도 없으니까 빈자리가 티가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의 대표팀의 선수죠. 측면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저는 황희찬 선수의 요즘 모습 봤을 때 터치를 최소화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섬세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터치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좋은 위치에서 골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네. 형이 얘기했던 우당탕탕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좀 돌파가 더 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역할을 요즘에 네투가 하잖아. 네, 그렇지. 네투가 밀고 들어가잖아.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볼 잡았을 때 뭔가 페인팅이나 그다음에 차려가다가 접고 하는 동작에 수비진들이 굉장히 휘청거려요. 좋았을 때 반다이크도 네. 휘청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반다이크 도루였어. 그래서 박스 안쪽에 볼을 황희찬이 잡게 하면 뭔가 나온다. 긴 거리를 황희찬 선수가 오호. 돌파한다기보다 잡고 타닥탁 슈팅 아니면 타닥탁 패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황희찬의 장점이 더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요즘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황희찬 하면 방금 사실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밀고 들어가는 저돌적인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보려고 하면 이 선수는 1대1을 시도하면서 밀고 가는 걸 장점으로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쓰려고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역할 분배가 꽤 잘 됐어요. 그런 역할을 쿠냐나 네투가 그치. 잘해주거든요. 내려와서 받아주고 드리블해주고. 그리고 황희찬은 쿠냐와 네투에게 없는 결정력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력이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황희찬 선수 본인이 직접 결정력이 좀 더 올라오지 않았나. 본인의 어떤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원래도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올라오려던 차이나마다 계속 부상을 당해서 그거는 맞아. 흐름이 끊겼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 시즌은 한 번 에버튼전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부상을 안 당하고 좋은 리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정적인 차이는 부상을 안 당하고 있다는 것. 진짜 중요해. 그리고 네투가 있다는 것. 예. 쿠냐도 특히 네투가 진짜 떠먹여주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없는 결정력을 보유한 황희찬과 공격진 트리오가 지금 되게 궁극적으로 잘 호흡이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더 넣으면 커리어 하이와 타이고요. 두 골 더 넣으면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하이가 되는구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하이 시즌이 데뷔 시즌이었던 2021-22 시즌에 5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기록은 이제 한 골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게리 오닐 감독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황희찬 선수의 쓰임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황희찬 선수도 중원 지역에서 볼 잡았을 때 드리블에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잘한다고 봐요. 근데 황희찬 선수의 장점을 살리려면 저는 운동장을 세 조각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그 상대방 진영, 그 3분의 1 진영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파이널 서드. 네,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자주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게끔 만드는 게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그 박스 근처에서 볼 잡았을 때 트래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계속 골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신감도 네. 확 올라온 것 같고, 원래 스트라이커는 뭐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거 관련돼서 역시 주원이 형 드디어 전문가에서 전문가 얘기를 아니 그런 거보다 아니 그냥 씨발 들어 뭐 전문가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을 예.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위력적인 것 같더라고. 볼을 많이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더 간결해 보이고 더 무서워.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순간 속도가 있고 그럼요. 힘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이러니까 그 장점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살리는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황희찬의 장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축구라는 게 골을 넣는 스포츠면은 황희찬이 에너지를 미리 쓰는 것보다는 확실할 때, 그러니까 득점에 가까운 장면에서 에너지를 빡 쓰는 게 좋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유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경기를 좀 몇 경기 더 봐야죠. 대표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춤에는 전문가인가 폴 좀 올려주세요. 꺼져, 그 폴도 그만해. 야,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 나도 이 새끼, 그랬잖아. 야, 너는 왜 지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또라이 새끼라니까. 자, 갑시다. 지 한 번 당했다고 아니, 해가지고. 누가 여기 썼어. 나 채팅창에 쓴 거 읽은 거야. 자, 여러분 열렸어요. 자, 춤에는 전문가인가? 100% 한번 했다고 근데 시작이 시작이 아니오가 많아요. 뭐가 많아, 새끼야. 전화 있 아니 많잖아. 78대 22. 그래, 생각보다. 점점 내려. 23. 많은 사람이 할수록 내려가고 있잖아. 네. 와. 이거 6대 4 나오나요? 야, 점유율 지금. 야, 해설하지 마. 예. 그런 거좀 왜 해설하고 자빠져 있어. 습관적으로 지금 약간 그 개표 방송하듯이.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잠깐 체크를 기록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리그 5골을 넣었습니다. 네. XG 값이 1.24예요. 야, 어려운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네. 3배 이상을 넣고 있는 거야. 아, 맞아요. 네. 4배구나, 거의. 그래서 이번에 골도 사실 경합하는 과정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중력과 황희찬 선수가 다부지잖아. 혹자는 그런 다부진 몸 때문에 근육 부상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여기 좀 딱딱하다, 근육이 뭐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이런 어떤 경합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네.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아주 좋죠. 울버햄튼도 너무 필요해요. 그럼요. 진짜 황희찬 말고 골 넣은 선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서인지 약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뭔가 더 확실한 역할 이해와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성장에도 도움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고 요즘에 그냥 단순히 네트의 패스를 받는 것 이상으로 세트피스 때도 동료들이 황희찬 있는 쪽으로 그렇지. 킥도 보내고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팀 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인스타 보면 황희찬 선수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옷 사진 올릴 때마다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은 것 같아. 조세사가 막 비웃는 이모티콘 막 8개씩 막 올리고 예. 뭐 저는 조세사- 미안하지만 몇몇 사진은 비웃을만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네, 뭐, 네. 우리가 그 네, 황희찬 선수 네. 또 누님을 네, 또 네, 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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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팀 내에서 되게 재밌다, 웃긴다 황희찬 네, 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동료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기회를 그만큼 많이 또 주지 않나. 득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6골 되면 커리어 하이니까 지금 5골이죠. 한 골 더 넣으면 이제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 최종 골 두 자리 때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부상 안 당하면 무조건 간다고 보고. 무조건 가죠. 간다. 네, 무조건 가요. 네, 지금의 결정력이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좋아. 네. 황희찬도 안 다치고 네투도 안 다친다면 저도 가능하다. 페드로 네투도 이제 부상 이슈가 네. 큰 부상도 한번 당했었고. 네투가 만약에 다치면 울버햄튼 전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울버햄튼 전술이 있고 페드로 네투거든요. 예. 그래서 네투가 진짜 안 다쳐야 되는 게 울버햄튼 입장에서 필요하고 황희찬도 안 다치면 저는 두 자릿수 가능하다. 가능하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득점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득점 페이스 절대 이 부상 네. 꼭 없이 시즌을 잘 치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토트넘 아스날 얘기입니다. 북런던의 지금 두 팀이 승점 20점으로 1, 2위인데 득실도 똑같아요. 근데 토트넘이 다득이 우위예요. 그래서 토트넘 1위, 아스날이 2위입니다. 자, 일단 토트넘 루턴 타운에게 0대1로 승리했습니다. 원정이었는데 반더벤이 득점을 했고요. 비수만의 이제 시뮬레이션 이슈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또 포스텍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잘 갚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6승 2무에 18득에 8실. 그 다음에 우독이 반더벤 루메로 이 포로 비카리오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에릭 다이어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거기에 그 맷 웰스라는 이전 토트넘의 레전드의 손자였나? 코치가 수비 라인을 지금 도맡아서 이걸 하고 있대요.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까지 이 아구가 잘 맞는 걸로 보이고 지금 토트넘 기세라면 기록적으로 봤을 때 누적된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 몇 경기 치렀을 때 승점 이런 팀들이 어디로 마무리를 했었는가라고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토트넘의 이 최종 성적은 주원이 형 그때 4위로 예상을 했었었죠. 네. 형철이도 그럼 챔스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지금들의 분위기라면. 지금 맞아요. 스코파커 사단 맞아요. 메들스 맞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가장 좋은 부분은 뭐라고 보나요? 가장 좋은 부분은 역시 팀 분위기는 일단 역시 이루 말할 것도 없겠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성향이 상당히 잘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진에 있어서 라인을 올리기 위한 반더벤과 로메로의 조합 이를 통해서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지금 토트넘이 잘 갖춰지게 됐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위해서 우도기아 같은 측면 수비에서의 전진성을 보유한 선수들, 영리한 움직임이 가능한 선수들이 또 구성되면서 지난 시즌보다 전력 보강된 부분도 있고 포스트코글루의 전술도 전술인데 선수단 자체가 확실히 이제 이런 공격적인 축구, 역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단 구성으로 이번 여름에 잘 변모가 되면서 토트넘의 지금 전력이 잘 보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팀 분위기. 이기는 분위기가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루턴 타운전도 그렇고 이전 경기들도 그렇고 확실히 토트넘의 위닝 멘탈리티를 이제는 꼽아야 될 포인트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형철이가 얘기한 그 팀 분위기가 소니, 로메로, 그 다음에 메디슨 요 세 명이 본인들끼리 굉장히 친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그 승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선수단 전체에 잘 많이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팀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형이 봤을 때 토트넘 지금 제일 좋은 건 뭘로 보이나요? 저는 수비죠. 수비가 좋다 역시. 무조건 수비예요. 비카리 골키퍼 선방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와 어려운 경기를 펼친 거와 무너진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어려웠지만 버텨냈다와 어려워서 무너졌다. 다르지. 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속 2경기 승점 6점을 따냈다고 봅니다. 리버풀 전에 어려웠지만 버텨냈죠. 결과적으로는 승점 3점 땄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웠지만 버텨냈죠. 그렇지.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너무 어려운 경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맨시티는 2패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느낌상 맨시티는 매를 먼저 맞은 느낌이고 왜냐하면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부상 징계들이 좀 겹쳤으니까. 네, 그래서 토트넘은 이거 하나만 딱 무너지면 뭔가 굉장히 구멍이 숭숭숭 연쇄적으로 뚫릴 것 같은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운이 따라주는 시즌이라면 베스트 11이 나름의 좋은 컨디션을 쭉 유지하면서 큰 부상 선수 없이 맞아. 이어져 가면서 그게 우승 내지는 뭐 목표라는 챔스 티켓을 따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번 시즌이 되길 이제 바라고 있어요. 바라는 거다.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저는 토트넘이 좀 적극적으로 선수를 영입했으면 한다는 마음도 있어요. 저도 네. 보강이 해야 안 돼요. 되면 맞아요. 위험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팀이 뎁스가 두터운 팀은 아니에요. 얇다고 봐야 돼요. 다행히 리그만 진행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을 안 치르고 리그컵도 좀 일찌감치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인 건데 지금 거기에 플러스로 솔로몬도 부상을 당했잖아. 네. 그러면 윙포 자원이나 공격수 포워드 자원에서도 약간 구멍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몸 상태랑 별개로 일단 많이 떠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위험 요소로 봤을 때 얇은 뎁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 일정 한번 볼게요. 11월 말부터 12월로 이어지는 일정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일단 빌라전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네.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그 다음에 뉴캐슬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근데 요 일정을 이어서 잘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또 문제가 아시안컵 네이션스컵에 주축 자원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쵸. 요때가 고비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좋은 선수들이 좀 들어와 줄 필요는 있다. 아시안컵, 네이션스컵이 아니더라도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움직임이나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주전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번 여름에 선수 구성이 주전 위주로 잘 됐다라고 토트넘은 얘기는 한 건데 문제는 역시 뎁스죠.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 뒤쪽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지게 되고 수비시 미드필더들이 움직임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지금 공격의 창의성이 메디슨 선수가 역시 중심을 잡아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만약에 없을 시 그러면 답답하지.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어. 그럼 제가 봤을 때 밀집 수비나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바로 얇은 선수층의 문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는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이 이제 시즌을 풀어가면서 어느 팀이고 한 번은 위기가 오는데 토트넘이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이쪽에서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네. 그거를 잘 대비하는 게 이제 앞으로 수뇌부 보드진 쪽의 일이 되겠죠. 그렇죠. 뭐 요건 레비나 포스텍 감독이랑 이야기를 잘해서 모자란 부분이나 혹은 공백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적확한 자원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에 따라 토트넘의 시즌 말미의 성적이 정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기대되는 거는 이전의 감독들은 뭔가 보드진하고 계속 싸울 것 같은 이미지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콘테도 그렇고 무리뉴도 그렇고. 근데 이 포스테코글루는 제가 셀틱 때도 오랫동안 좀 봤지만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인터뷰만 봐도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비교적 부드러워요. 말을 되게 잘한다. 네. 그 스카이 스포츠 같은데 이제 그 어떤 패널분들이랑 이렇게 마이크 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막 웃으면서 막 편하게 얘기하고 예전에 셀틱 때도 관중들 호응 유도하면서 응원 우승하고 소감 밝히라고 할 때 셀틱 파크 온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막 호응 유도하고 소통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들을 냈던 인물이거든요. 유한 사람이라고 좀 느끼는데 아마 레비 회장하고의 어떤 상성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좀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인간상이 아닌가. 그게 이전 감독들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팀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 얘기도 맞아요. 인터뷰는 좀 몰렸을 때 보긴 봐야 되는데 그건 맞죠. 저는 포스텍 감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비교적 덜 주목하고 있는 곳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발굴되지 못하거나 좋은 기회를 받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겠구나. 있죠. 이 정말 물론 셀틱 정도 왔었으면 이 사람도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감독이고 호주 대표팀 감독 이끌고 그 아시안컵도 우승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빅 리그로 오지는 못했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예전에 형이랑 저도 드림자 없었으면은 저 같은 인재도 사실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죠. 네, 드림잡이라는 어떤 그 등용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픽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축구로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사실 형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근데 형 먼저- 띄워주려고 내 얘기도 하려고 네. 그랬는데 지가 지 입으로 나 같은 인재를 드림잡 이러니까 갑자기 제 입맛이 뚝 떨어지네. 오늘 케빈 클라인 저 바지 받았대요 하실 때와 난 이어서. 입맛 도는데. 내가 딱 밀고 가려고 그랬거든. 요 얘기하면서 형 빌드업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한번 네.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냥 그 얘기예요. 궁금해요. 네, 한번 네. 해주세요. 아니, 기회를 잘 받았다고요. 콧소리 내면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하려면 그냥 잘 받았다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네? 좀 해줘봐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누가 준다거나 혹은 기회를 본인이 찾아갔다거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게 발현이 되는데 결국엔 예전에 아무도 이안 라이트가 그게 누군데? 라고 얘기했었던 벵거를 맞아. 데이비드 딘이 데려오면서 아스날의 역사가 바뀌었고 프리미어리그의 판이 바뀌었잖아. 근데 토트넘도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봐야 돼요. 아직 포스텍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팀을 완전 바꿔놨잖아. 근데 이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이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챔스 진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로파권까지 간다고 봤을 때 좀 네. 이른감은 있지만 그렇지.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번 쳤다. 그래. 네, 제가 올라왔어요. 봤을 때 토트넘에서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 한번 슥 하고 이제 들이밀 수 있는 감독이 이미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원 형이 예전에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 형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의도에서 돈가스 배달할 때 네. 형이 중계 너 나중에 뭐 할래? 뭐 꿈이 뭐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 했다며. 축구 해설하고 싶다고. 근데 코웃음을 쳤다면서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했죠, 형이 하고 이 중계하고 이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못 했겠지. 근데 그렇지. 형이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주원 형이랑 저랑 술방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누가 한 번만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아. 잘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안 주지? 근데 그때 이제 그 형이 결과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준 거였으니까 그것도 있었던 거고, 형철이도 본인이 발로 뛰면서 그때 왜 인생 그래프 얘기해 보면 네. 막 알바하고 그러면서 지하철 옮기고 댕기면서 이력서 쓰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결국엔 어린 나이에 스포티비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근데 진짜 그 뭔가 본인이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 기회를 못 받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많겠구나라는 많죠. 생각을 포스텍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겠구나. 그래서 운이 중요해요. 음. 네. 그 운을 잡으려면 제가 왜요? 왜 그러죠? 사실 드림잡 때문에 세상은 돈가스 배달기의 레전드입니다. 이게 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욕이 절로 나오네. 한글날에 욕하게 하지 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 왜 한글날에 욕하게 하냐고. 네. 이명철은 한국 아대의 희망이다. 야, 임마. 한국에. 어쨌든 그래서 운이 중요한 거고. 그래. 그래서 그 운을 잡으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 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네. 그 작은 운이라도 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자, 어쨌든 토트넘이 이렇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리고 북런던의 또 다른 한 팀, 네. 아스날로 가겠습니다. 아스날은 지금 2위인데 토트넘이랑 승점은 같고 이 다득점에 밀려 있어요. 1대0으로 맨시티를 잡았는데 뭐 지금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로드리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영내발 떠는 게 아니라 무승부는 할 것 같다 했어. 무승부는 되지 않을까? 근데 사카가 빠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아이씨.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게 비벼서 무승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연패 하다가 그걸 끄는 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쾌거고. 아르테타도 커뮤니티 실드 승리 이상으로 네.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사실 무승부였어요. 네, 굳이 따진다면. 그치. 근데 리그 기준으로 어쨌든 맞대결에서 정말 그 연패를 끊고 이기는 게 중요했는데 아르테타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프의 성과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에게도 많은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형철이가 봤을 때 사실 아스날의 이번 시즌 경기력이 지난 시즌 초반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아쉽죠. 네. 지금 그래도 아스날이 비교적 무패로 버티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나요? 여기도 수비입니다. 역시 수비다. 네, 진짜 살리바랑 마갈량이스 예. 정말 좋은 센터백 듀오고요. 저는 살리바가 올 시즌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는 참 정말 어린 나이인데 참 빠르고 잘 커버한다 이런 느낌이 좀 주었던 수비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더 노련해졌다는 느낌이 이제 살리바 선수가 많이 들거든요. 살리바가 진짜 그 이번에 혼란한테 달라붙고 예. 최후방 커버하고 또 마갈량이스도 엄청난 안정감으로 그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스날이 라이스까지 포함해서 라이스,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보여주는 이어지네. 수비의 코어, 이 핵심이 정말 안정된 밸런스를 단단하게 받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 많이 들어요. 공격은 아쉬운데 수비는 더 좋아진 느낌. 살리바 발가락 부상이었대요. 그래서 대표팀에서 빠졌더라고. 근데 그게 경기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참고 뛰었대. 참고 뛰고 네. 그다음에 대표팀에서 좀 빠질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형은 아스날의 이번 시즌 장점은 뭐라고 보나요? 아까 토트넘은 수비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라이스. 그냥 라이스예요. 아. 네. 아니 라이스의 플레이를 보면 그냥 라이스인가?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지 않아. 플레이가 그냥 라이스 좋아하는 맞지? 약간 담백한 스타일이야. 라이스 맞지? 라이스 맞지? 저 플레이 맞지? 왜 라이스 맞지라고 하냐면 되게 좋은 플레이야. 근데 그 플레이의 폼이나 이런 게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당해서 그 선수의 특수성은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보면 라이스야. 저 플레이도 패스 깔끔하네? 라이스야.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깎아차고 뭐 이렇게 해서 아웃프론트 날리고 저거는 포그바야. 저 뛰는 거는 운동벨레야. 이게 없어. 뭔지 알지? 네. 그냥 근데 그런 선수가 있잖아. 쟤 누구다. 특이한 선수가 있잖아. 근데 그냥 뭐랄까 교과서야. 진짜 딱 든든한 쌀밥이야. 진짜 잘해요. 태클 한다고 해가지고 태클 딱 이것도 아니야. 뭔지 알겠지?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태클도 나올 수 있겠지 라이스한테. 근데 태클할 때 딱 적당한 태클. 정석 태클. 정석 인사이드. 어. 정석 블러. 약간 이런 것들이 라이스한테 좀 있어가지고 난 그게 큰 장점이라고 봐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맞아. 예. 그래서
라이스랑 그리고 살리바 마갈랭이스는 어제 형이 또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어제 아스날이 조금 아슬아슬했던 거는 라야긴 했어요. 맞아요. 초반에 좀 흔들렸죠. 근데 갈수록 그 잘하고.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아르테타가 라야 뭐라 하지 마라. 내가 그 킥이랑 그런 패스들 다 지시한 거다. 근데 지시도 했었던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바라고 라야를 데려온 거였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실점이니까 다행이었고 코바치치 태클은 저는 코바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시 주심. 올리버가 네. 등신이다. 단 코바치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제가 맨시티 팬이었으면 저 두 번째 태클 했을 때 코바치치한테 쌍욕 박았어요. 네가 이제 지난 토트넘전에서 은케티한테 맞아요. 욕했던 것처럼. 그거 경기 터졌어요. 만약에 레드면 물론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패배를 했기 내가 때문에 조타한테 그때 그랬던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이거 너무 멍청한 태클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요거는 아스날이 이제 승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참고로 요거를 한번 저희가 따로 컨텐츠를 뺄까 생각 중인데 홀란드에 대한 이 아쉬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 뒤에서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 너무 고립되고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스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빈 더브라이너는 어떻게 대체가 되는데 로드리 너무 대체 불가다. 로드리는 진짜 안 돼요. 로드리 징계 3경기 빠졌죠? 3경기 다 팹니다. 3패예요. 리그컵 경기 하나, 리그 2경기. 그러니까 로드리 이퀄 맨시티가 된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로 지금 맨시티는 로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로드리의 공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를 내려서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공백을 좀 그렇지. 메꾸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컨텐츠를 찍는다니까 홀란드를 봤을 때는 마치 실현당한 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보면 홀란드를 보면 실현당했을 때 어땠죠? 그렇게 되게 허전하잖아요. 좀 되게 허해 보이고. 허해 보이고. 혼란이 뭔가 허전해 근데 보인다. 그때 허했을 때는 형 실현당했을 때 바로 다른 여자 찾아다니죠. 그렇죠. 홀란드는 왜 안 찾아다니죠? 공을 향해 좀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이 여자친구는 아니죠. 아 그래요? 여자친구 네. 누구죠? 홀란드에게. 홀란드에게 덕배였죠. 네.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으니까. 네. 그럼 실현당한 실현당한 한 어떤 그 외로운 남자처럼 보여요 요즘. 저는 홀란드를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케빈 더브라이너는 완전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긴 하잖아. 그 돌아오겠죠. 예,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호련이 떠난. 다른 연인으로 채우면 되는데 다른 연인을 지금 못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좀 왜 웃죠? 형철이 아는 척 노노라니. 저 아이패드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냐면 홀란드가 그냥 일반 좀 우승 경쟁을 하지 않는 팀과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득점이 되든 안 되든 홀란드의 아크로바틱한 그런 어떤 그 몸을 날리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더브라이너의 그런 날카로운 패스. 그치. 근데 더브라이너도 이 정도 이렇게 이거 어렵지만 코스가 저거밖에 없어. 근데 앞에 홀란드가 있으면 얘 발 뻗어서 어떻게든 맞출 거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패스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멋있는 골도 나오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홀란드가 위협적인 슈팅으로 몸을 날리면서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홀란드가 너무 외로워 보여.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패스들이 들어오지 않아. 상황도 없고. 상황도 없고. 데브라이너 얘기만 했지만 사실 김도환도 공백이 커요. 그치. 김도환이 있었으면 혼란이 진짜 아까 그 박스에서 혼자 허전하게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치. 혼자 있을 리가 없어요. 김도환이 있으면 옆에서 계속 그 붙어있는 수비 자기가 당겨주면서 분산시켜주고 혼란한테 공간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측면에 넓게 서 있는 뭐 선수들도 혼란한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죠. 혼란한테 상대 수비가 한 명만 붙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오였을 때 혼란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항상 2명이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혼란에게 정말 아주 좁은 공간만 허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동료들이 패스를 주기도 애매하고 혼란도 그걸 이겨내기가 애매한 거죠. 어제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네. 김도환 같은 선수 있죠. 김도환이 그럴 때 한 방 합니다. 그렇지, 진짜 할 수 박스에 있어.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차이가 커요. 홀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나 이런 그분들이 이제 또 지갑에 돈도 좀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용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남자는 또 지갑에 또 몇만 원 좀 차 있어야 좀 기가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 아니 뭐 형 돈 받고 만났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유 여자친구가 가끔씩 오빠 뭐 그런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오빠 남자 지갑에 몇만 원 정도 있어야지 하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홀란드가 지금 기가 빠지지. 패스가 형 뭐 공사 치고 그랬어? 그게 공사를 어떻게 칩니까 이 왁구로? 네, 도라입니까? 네. 아니 오랜만에 네. 어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비스티 보이즈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용돈도 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어시스트거든. 예. 그런 게 없으니까 기가 빠지지. 기가 죽죠.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사실 도쿠가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네. 도쿠는 좀 아쉬웠고. 자, 그럼 북런던 두 팀의 공통점을 잠깐 봤을 때 일단 꽤 괜찮은 전술가형 감독들 그리고 맞아요. 매니지도 잘 되고 있는 아르테타와 포스텍이 공통적인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견고한 백포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리고 좋은 6번 토트넘은 비수마 그리고 아스날은 라이스가 있고요. 역시 또 좋은 10번이 있습니다. 아, 그쵸. 토트넘은 메디슨, 아스날은 웨데고르. 대신 둘의 성향이 약간 다르죠. 다르죠. 메디슨은 좀 키패스가 이제 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웨데고르는 요즘에 좀 드리블 그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오히려 웨데고는 약간 아래에서 풀어줘야 하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10번은 아스날이 이번 경기는 이기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찾아야 돼요. 이게 약간 저는 자카가 없으면서 생기는 왼쪽 빌드업의 부재를 네.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또 공격을 해줘야 그치.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를 찾는 건 아직 아스날한테는 의문부. 아직은. 예. 네, 그걸 찾는 게 과제인 거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번호로 따졌을 때 둘 다 7번인 손흥민이랑 사카도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 거 이런 거까지 하면 이 두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황희찬 선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북런던의 두 팀 토트넘과 아스날이 각각 1, 2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K리그 정규 라운드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명섭이가 그걸 보내줬단 말이에요. 클린스만 감독 1문 1답.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이번에는 뭐 공개적인 라이브와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요거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인상적인 선수는 누구였나?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많이 챙겨봤다. 특정 선수보다는 A 대표팀 위주로 관찰을 했고 군 문제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스트레스 부담감 등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꼈다. 기쁘게 생각한다. 아시안컵을 위해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최고의 명단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건더기 같은 거 건지려고 거름종이 같은 데다 물을 부었는데 아무것도 안 건져진 거. 그냥 물 알고 보니까 그냥 맹물이었던 거예요. 다 흘려보내주고. 별다른 내용은 없다. 그렇죠. 별다른 내용은 없다. 인상적인 선수 한 명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요. 뭐 정우영을 얘기를 하든 차라리. 뭐 이강인을 얘기를 하든 아니면 박규현을 얘기를 하면 되잖아. 진짜 뜰채를 이렇게 그물 딱 던져가지고 건졌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느낌. 예. 그러니까 내용은 없다. 그렇죠. 자, 손흥민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계획이 어떤가? 해외파의 피로도는 당연하다. 시차 적응 등 쉽지 않을 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덜 피곤할 것 같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출전하지 않는 것이 이유다. 대표팀은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풀타임을 소화하고 싶을 것이다. 피로도에 따라 운동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 최근 3번 소집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다. 이제는 실전이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유럽파 선수들이 이제는 장거리 비행에 익숙할 것이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도 쉬고 싶지 않고 출전을 원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의 강도를 조정해 준 다음에 뛰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는 이제 뛸 것이다. 그냥 뭐 쓰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수들을 향한 관리도 감독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아마 요 질문 받고 바로 그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 각 소속팀 감독과 대화 역시 중요하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대표팀에서 최대한 건강히 보낸 후에 복귀하길 바랄 텐데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는 선수, 구단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해관계를 쌓기 위함이다. 대화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운동량을 조절하겠다. 뭐 요거는 뭐 그냥 뭐 교과서적인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 기억 여부 보겠습니다. 일단 칭찬해주고 싶다. 이제 보니까 손흥민, 김민재, 정우영 모두 토트넘 바이에른뮌의 슈투트가르트 후배다. 연락을 많이 받는다. 그건 맞네. 그렇긴 하네. 자, 정우영은 슈투트가르트 이적 좋은 선택이 된 것 같고 최고의 시즌 시작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다. 최근 웃음기가 가득하다. 이러한 모습이 아시안게임 활약으로 이어진 것 같다. 현지 매체에서도 칭찬과 좋은 이야기가 많다. 흐름을 A 대표팀에서도 이어가길 바란다. 자, 구체적인 계획. 자, 해외 출장은 계속될 것인가? 우리나라 상황이나 분위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우려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계속 듣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방향과 업무 방식은 이전과 다르다. 국제적인 시야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리그 4령탑이라면 당연히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팀은 다르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계속해서 일한 방식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자,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
K리그 감독이라면 부산, 광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걱정을 하겠지만 대표팀 감독은 사뭇 다르다는 걸 언급하고 싶다. 나의 역할은 전북 현대의 단 페트레스 감독과 다르다. 대표팀의 많은 주요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업무가 다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유럽의 사무실을 하나 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더 쉽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나의 사무실이 된다. 유럽에 사무실 내면 유럽에 사무실에 있을 건가? 나 그것도 의문인데. 유럽 내고 미국도 내지 않을까? 약간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맥도날드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사상 최초잖아. 우리가 요즘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은데. KFC가 그렇지. 크리스마스인데. 클버거. 뭐 대표팀의 버거 스타일 인앤아웃, 네. 쉑쉑, 그리고 크랜클. 야, 크랭. 크랜클. 어때? 크랜클 버거. 그래서 스마스 미국, 유럽, 한국 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유럽에 사무실 내잖아요. 그럼 유럽에 수석 코치를 안 치고 본인은 미국으로 간다. 아, 수석 왜냐면 코치는 거기 있을 수 있어? 그런가? 그 사람도 바쁘잖아. 그 사람도 뭐 오스트리아 해설해야 되니까 또 아마 얘기가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 왠지 누군가를 거기 대신 안 치고 본인은 또 미국까지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난 별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니, 만스터치. 네, 마스터치 괜찮네. 만스터 좋은데. 전 뭐 이해하고 결과로 증명해라. 예, 그렇게만 일단 짧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탑보다 다른 업무에 집중한다는 여론이 있다. 대한민국에 축구 토크쇼가 있다면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와. 야! 와 왔다 됐다. 있어 여기! 됐다. 스만이 형! 있어요! 지금 클린스만 와봤자 우리가 클린스만을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얘기 들어주다가 우리까지 욕먹어. 아, 그러네. 어. 욕은 못하잖아. 그렇지, 못하지. 우리는 쫄보라 그런 사람들 오면 욕은 못해요. 그래, 욕은 못하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스만이 형은 다른데. 네, 가시면 다른 데 되겠습니다. 가시고. 네. 그 한의원님이랑 지현이 형한테 가세요. 그 형철이 거기 가잖아. 저 사인 받으러 갈게요. 원투펀치로 가죠. 같이 방송하러 갈게요. 예. 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초대했으면 좋겠고 현대 축구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다. 변화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ESPN 이외에도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 영국 공영방송 BBC도 출연한다. 바쁘시네. 얼마나 아니, 나는 뭐 빠르게 변하는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스타일은 이제 막을 수가 없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런 그 행동들이 또 그 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결과만 내면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결과가 중요해요. 몇 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 네.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 뭔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유럽에 그 내주면 올 거냐고. 약간 그거잖아. 엄마 나 저 학원 보내줘. 나 학원 보내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원 안 가도 안 간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그치. 사실. 네. 그러다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ESPN도 출연하고 뭐도 출연하고 바쁘실 텐데 그 유럽에 출장 내고 그 월세 내고 그 월세값만 아깝지 그거. 네, 사무실 내면. 네. 이 해외 출장이 계속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한 거랑 이 한국에 축구 토크쇼가 있으면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번 그 기자회견의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반복이에요. 많은 얘기를 했기 심지어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그 김태훈 교수님까지 모셔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뭔 더 얘기를 하겠어요. 심화된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 나는 근데 되게 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아 이런 사람 선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협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을 했겠지. 근데 컨트롤 안 하잖아. 컨트롤 안 하는 게 괜찮으니까 안 하는 거 하나. 아니면 컨트롤 못 하니까 뭐 따라다니는 협회도 거지.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여기 이제 주원 형이 했던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감독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돼. 아. 이렇게 지금 유럽에 분점 내고 뭐. 프랜차이즈로 그다음에 뭐 K리그 감독과는 다르죠. 다른 거 맞죠? 클럽 레벨이랑 국대 레벨은 그러니까 레벨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다른 거니까. 무조건 똑같다 할 수 없지. 그리고 뭐 저 축구 토크쇼에도 출연해 뭐 나왔으면 좋겠다, 초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감독에게도 예를 들어 만약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의 예시입니다. 저는 그분이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종효 감독이 갖다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종효 감독이 세계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 무대를 돌아다녀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한국에 안 맞아.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는 이제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제가 봤을 때, 협회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모르겠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놔두는 거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만 잘 내면 돼요. 이제 맞아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을 선임을 했고, 계속 한국에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이제 없다고 그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번에 눈치가 봐서 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동화 네. 반복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 클린스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수 결국, 면면을 봐. 우리가 벌써 경험을 했잖아 이번 아시안 게임에. 황선홍 감독. 아시안 게임 했을 때 황선홍 감독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실전에서 달라진 모습을 네, 어쨌든 보여줬잖아요. 실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네. 다음 어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황선홍 감독 얘기가 나온 김에 아시안 게임을 먼저 할게요. 네.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회 종합적인 코멘트를 먼저 해봐야죠. 일단 금메달 다시 한번 이거 뭐 축하할 만한 대단한 성과고요. 아시안 게임 3연패입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비판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비판받을 만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냈다. MVP 누구라고 보나요? 전 박진석. 박진석. 인정이지. 네. 예, 제일 흔들리지 않게 팀을 좀 이끌어줬었고 특히나 좀 부딪힐 때 부딪혀주면서 뭔가 좀 심판한테 항의도 좀 해주고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옐로 카드 받으면서 불안한 점도 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뭔가 터프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좀 보여준 선수가 박진섭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형철이. 워낙 돋보였던 선수는 이한범, 황재원, 정우영, 조영우. 저희 4명이 진짜 제일 많이 돋보였어요. 자, 센터백 이한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백 황재원, 황재원 그리고 정우영. 뭐 8골 득점왕 넣었잖아요. 정우영. 그리고 조영우. 조영욱. 이렇게 4명이 진짜 와 이번 대표팀 전력에서 가장 코어를 이루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특히 진짜 정우영 선수의 8골. 우리가 이제 골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MVP로는 대회 MVP는 정우영 선수가 8골에 골 득점왕. 순으로 봤을 때는 네. 역시 차지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이한범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한범. 원래도 되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진짜 중유 수비를 이번에 워낙 잘해줘서 박진섭이랑 호흡도 잘 맞춰주고 또 박진섭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그쵸? 보여줄 때 이한범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좋은 수비 양발을 통한 빌더 패스까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다 잘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선수들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지금 여기에 누구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 대표팀이 홍현석도 이번에 있어요, 맞아. 잘하는 홍현석. 선수들이 네. 많다는 건데 베스트 홍현석도 11 다 얘기해야 다 돼. 엄원상도 맞아. 좋았고 엄원상도 너무 좋았죠. 좋았지. 다들. 중요한 순간에 네. 박규현 좋았고 근데 홍현석은 진짜 저도 메인으로 넣을 것 같아요. 네, 홍 박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잘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평가가 어쨌든 사실 황선홍 감독이 이거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지금까지 황선홍 감독이 좋지 않았던 게 한 번에 다 뒤집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의 레벨 차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파트, 이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 확신하고 그 차후를 길게 봐서 이 맡길 수 있을 만한 감독이냐라는 질문에는 좀 의문부호가 던져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언제나 다른 팀들보다는 좋은 선수단이었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우승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조별리그부터 선수단의 어떤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 힘이 결승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결승에서는 먼저 실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독이 팀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역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인정받아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감독 본인도 물론 이제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대회를 치르면서 또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감독도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했던 과오들을 답습하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표팀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황선홍 감독 역시도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번 대회에서 황선홍 감독이 제일 잘한 부분은 대회 운영, 그러니까 선수들 관리를 되게 잘해줬어요. 선수들을 그때 이틀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 고정된 선수들을 쓰지 않고 뭐 로테이션을 돌려준다든지 중국전만 보더라도 안재준, 송민규가 윙포워드를 그쵸. 그리고 고용준이 나오는 그림은 사실 8강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 카드를 내리면서 그 전까지도 그 선수들 골고루 송민규 선수 부상 위험 빼고는 부상 이슈 빼고는 그 전까지 대부분의 선수들 다 골고루 활용을 해줬거든요. 선수 활용을 골고루 해주면서 각자의 감각을 다 올려주고 그 8강, 4강 결승까지 운영을 해줬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회 운용 그리고 또 하나 교체 수율도 되게 잘 썼어요. 전 일본전에 이번에 일본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술 포인트는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압박에 대한 어떤 판단을 황선홍 감독이 잘한 것 같아요. 일본전 마지막에 공격진 다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이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 해줬다는 점은 충분히 높게 볼 만하다. 그 부분이 좀 들었고 결승전에 저는 사실 전술 변화도 이전과 다르게 꽤 있었다고 봤는데
백승호 선수가 압박의 표적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또 사실 백승호 선수 자리가 거기가 딱 맞는 힘들어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번에 정우현 선수를 결승전에 그렇지. 기용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정우현이 가운데 가고 백승호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서 황재원, 백승호가 왼쪽 오른쪽에서 빌드업 이끌고 가운데 정우현이 이끌고 이런 식으로 상대 압박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술 변화를 준 거를 되게 잘해준 거고 전 그래서 결승전 MVP는 정우현이라고 정호연이다. 진짜 잘했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처음에 이른 실점을 하긴 했지만 조금 선수들이 이제 상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나서부터는 강한 압박으로 일본을 괴롭혔죠. 그쵸. 일본 대표팀 경기도 제가 중계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 팀이 이전 이제 정예 멤버 팀과 다르게 되게 측면 위주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강한 압박에 홍콩이 압박을 할 때도 일본이 되게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황선홍 감독이 알고 압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 대표팀을 먼저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 그런 것들이 결승전 전술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백승호 선수 일본전에 좋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 완장 달고 꽤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이제 형은 그 박진섭 그 다음에 또 4명의 코어 선수를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즈벡전 송민규도 MVP에 넣겠습니다. 송민규 VAR이 없는 송민규는 진짜. 여러분 또 한 차원 다른 선수입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야. 예. 물론 뒤에서 이렇게 그 다브르노프, 다브르노프예요. 쳤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VAR 없는 송민규 날개를 단다. 진짜. 예. 야 그때 그냥 웃는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야. 그 약간 그 있잖아요. 적으로 만났을 때 얄미운데 우리 팀일 때 한없이 든든하다. 그쵸. 아마 전북 이외의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송민규 선수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팀일 때 이렇게 든든하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 개념으로 중국전 박규현 이런 느낌으로 아, 네. 박규현도 이게 중요한 맞아요. 어려운 경기들에서 잘해준 선수들이 있었어요. 진짜 냉정했어요. 중국전 때 박찬호 네. 선수도 너무나도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병역 혜택이 있는데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가 군면제가 됐잖아요. 슈투트가르트가 프라이부르크에게 이 일정 부분 이제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원영이 얘기했던 박진섭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코레일 이전에 공격수로 뛰었을 때 유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네. 선수인데 주원영이랑 또 같은 코레일 출신 K3 거기서 이제 안산으로 왔습니다. 대전 때 공미였고요. 안산 때 중미였고요. 그리고 K리그2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와서 수미를 받고 전북현대 가서는 센터백으로 공격수에 시작해서 센터백까지 내려온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에 군면제가 안 됐으면 김천이 안 됐어요. 맞아요. 이게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거제시민축구단으로 갔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K4 리그거든요. 네. 프로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박진섭 입장에서도 커리어가 어쩌면 약간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 박진섭 선수도 여러분 이 선수도 성격이 한 손가락 하는 선수인데 포함합니다. 굉장히 그 본인의 그렇죠. 성격을 침착하게. 약간 내려놓고 누르면서 성격을. 맏형으로 같이 가자. 얘들아, 야, 나 군대 가야 된다. 이 느낌으로. 진짜 아니 야, 나 K4야! 그래서 상대하고 신경전이 붙을 것 같으면서도 먼저 박진섭이 웃으면서 막 하이파이브 건네주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어. 야, 이제 박진섭 선수도 이게 성격 나올 때 보통 아닌데.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조영욱 선수는 만 12세부터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이 되는데 85경기. 그래서 주원영 표현이 있었죠. 경력만 따지면 황선홍이랑 겸상 가능하다. 네. 경기 끝나고 둘이서 소주 한잔 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하죠. 네.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네. 영호가 너는 돼. 그래서 85경기. 지난 대회 황인범 선수가 이 경찰 소속으로 네. 중간 바로 맞아요. 조기 전역이 됐던 것처럼 아산무궁화 있을 때. 네. 네. 조영욱 선수도 김천에서 조기 전역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김천 상무는 이 미래 자원들이 대거 없어졌어요. 정정용 감독 오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군슈웅이거든요. 그 금천 상무 마스코트가 예. 그 친구도 아마 많이 오열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표팀은 결국엔 이제 파리 올림픽으로 조금씩 재편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또 올림픽에 쓸 선수들이 좀 빠져요. 99년에서 00년생이 이제 주축인데 여기에다가 파리 올림픽 멤버 0102 요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재준 01, 고영준 01, 이강인 01, 박규영 01, 김정은 01, 황재원 02, 이한범 02 여기 선수들 중에서 어느 선수까지가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갈 것인가 야. 요거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아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 차출에 대해서는 이제는 허락을 안 해주지 아마 않을까. 아시안 게임까지 네.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아시안컵은 의무 차출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안 게임은 의무 차출이 아닌데도 파리가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올림픽도 의무 차출은 하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거는 좀 협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파리 올림픽 1차 예선 겸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 소집됐던 선수들을 보면 김정은 소집됐고요. 그다음에 김천의 김준홍, 서울의 백종범, 그다음에 수비로 보면 인천의 민경현, 그다음에 전북의 박창우, 대전의 변준수, 부천의 서명관, 서울의 이태석, 그다음에 김포의 조성권, 부산의 조위재, 울산의 조현택 들어가 있고요.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울산의 강윤구, 김천 강현묵, 셀틱 권혁규, 수원의 김주찬. 이따 김주찬 얘기하겠지만 김주찬 참 잘해요. 잘하죠. 그다음에 이랜드, 서울 이랜드의 박창환, 스토크의 배준호도 이때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서울의 백상훈, 전북 오재혁, 대구 이진용, 그다음에 비스바덴의 이현주, 광주 엄지성, 대전의 전병관, 미네소타의 정상빈, 공격은 서울 김신진, 광주 허율 이런 선수들이 차출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올림픽이니까 잘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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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홍 감독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올림픽에 따라 달려있고 올림픽에서도 만약에 괜찮은 성과를 낸다? 그럼 황선홍 감독은 사실 포항 슬러스 이후에 감독 커리어는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이거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올릴 수 아시안 있죠. 게임으로 어느 정도 복구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 결선은 요렇게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리그 파이널 라운드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규 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최종 라운드 경기 결과 볼게요. 울산 인천 0대0, 수원 포항 염기훈이 이겼습니다. 연경뱅의 첫 승.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이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잡은 거예요. 와, 네. 염기훈이 이겼습니다. 서울 전북 요거랑 울산 인천 경기가 파이널 A, B를 갈라놓게 만드는 서울, 이 전북 그리고 인천 요 세 팀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서울 전북에서 전북이 2대0 승리하면서 서울은 파이널 B, 전북은 파이널 A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전 제주 대전승, 대구 수원 FC 2대2 무승부, 광주 강원 1대0 광주가 이걸 잡으면서 A, B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강원 수원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파이널 A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가까스로 파이널 A에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 전북 경기를 봤잖아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하, 네, 양 팀이 지금 중간 정도의 순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기면서 전북을 4위로 약간의 상위권으로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 했는데 와 전북하고 서울하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내용이 없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이 오히려 좀 미드필더 라인에서 기성용을 필두로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은 좀 있었는데 와 전북은 중원에서의 짜임새가 물론 이제 많은 선수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짜임새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이제 한 방이 강하게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두 골이나 기록을 했었는데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대0 정도 날 경기였나? 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기껏해야 한 골 정도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찌되었던 뭐 서울이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 네. 서울 전북이 지금 서울이 전북을 못 이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요. 오래됐어요. 너무 많이 징크스가 오래됐어요. 있죠. 서울의 징크스는 현대가 팀들한테 매우 약합니다. 울산한테도 그렇고 서울한테도 그렇고 이 징크스를 한번 이제 한꺼풀 벗겨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교목에 또 그치. 이 징크스에 지금 발목을 잡히니까 서울 팬들은 화가 나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전북은 4위로 파이널 A에 들어갔고 서울은 7위로 파이널 B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이 수원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우승 이 경쟁은 조금 울산 그렇죠. 쪽으로 많이 기운 느낌이 됐죠. 그러니까 울산이 최근에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무승부였어요. 경기 난장판입니다. 내용. 예. 그래서 진짜 울산 인천 경기를 보면은 울산이 좀 뭔가를 하지 못해 비기기 작전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버티기 정도로 예. 울산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경기를 볼 때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울산은 어쨌든 초반에 승점을 많이 따냈기 때문에 그 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울산이 이기지 못할 때 포항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포항이 이번 수원을 못 잡으면 아쉽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양현모 골키퍼가 맞죠? 맞아요. 네, 수원.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 또 포항이 많이 날려먹는 것도 있었지만 있었고. 어쨌든 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이번 경기를 잡아냈다면은 파이널 라운드에 가서
울산이 최근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울산이 최근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에 포함되어 있는 팀하고 경기했을 때는 모른다는 거거든. 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거잖아요. 지금 좀 울산의 들어. 분위기가. 예. 왜냐하면 울산하고 지금 포항하고 만나, 울산하고 광주하고 만나, 울산하고 전북하고 만나 보장 못 하거든. 못하죠. 근데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물고 물리다가 포항이 한두 경기 더 잡아내면 마지막 한두 경기 남았는데 승점 차가 뭐 3점 차가 된다든가 예. 이런 식의 또 분위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치. 이번 경기 이제 파이널 라운드 직전에 포항이 진 것은 그 우승 레이스에서 조금은 많이 뒤처진 채 네. 시작을 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포항에게도 수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포항에게 뭔가 좀 걱정되는 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주마다 주말 경기를 못 이기고 그렇지. 있어요. 대구전 무승부에 예. 수원전 패배. 일단 선수층이 좀 얇고요. 그런데도 주전 선수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이 여파, 직격탄을 포항이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스쿼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델손의 시즌 아웃. 그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오베르단 이번에 수원전 끝나고 또 실내 나갔는데. 걷는 것도 지금 되게 힘들어 어려워한다는 보이고. 김기동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선두 경쟁은 울산이 잘 달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울산도 비상이 좀 많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울산 팬들 뭐 형철이도 요즘 울산 경기 네. 많이 열심히 보고 있고 주변에 울산 팬들이 있는데 우승해도 너무 지금 이거 울산 경기력 이래도 되냐라고 얘기하는 울산 팬들이 꽤 많더라고. 스쿼드나 전술의 변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울산 내부적으로도 진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팬분들도. 근데 포항이 과연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포항이 따라가다 지칠 수 있다는 게 지금 좀 염려가 돼요. 그게 이제 아츴 병행에 따른 피로도, 그죠. 오베르단 안델슨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현재 포항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부분. 게다가 지금 광주가 3위, 2위 자리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쵸.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앞으로의 상위 이 파이널 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지금 광주가 올라오고 있는 게 굉장히 큰데 이것 때문에 지금 24, 25 시즌 AC를 기준으로는 우리 리그에서 1, 2위가 가요. 네. 그리고 FA컵 우승팀까지 3개 팀이 나갑니다. 2위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봐야 되는데 FA컵 지금 4강에 나가고 있는 팀이 전북, 인천, 제주, 포항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포항이 광주에게 리그 레이스에서 뒤집히면 ACL을 못 나가는 수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은 시즌 말미를 지금 부상 선수들 많고 이런 상황이 좀 쉽지 않지만 잘 버텨야 되고 광주는 끝까지 해보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파이널 A에선. 어쨌든 글쎄요. 우승은 뭐 거의 8분응선 이상을 넘은 것 같기 때문에 울산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울산현대의 다음 시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이번 시즌 말미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뭐 박용우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삼선 부재. 예. 네.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울산도 우리 그때 그 얘기했잖아. 리그를 리딩해야 되는 클럽의 경기력과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더 이 임팩트 있고 좋은 축구라면 훨씬 더 리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최고의 마케팅은 사실 경기력이에요. 그죠? 저는 분명 울산이 관중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좋은 마케팅, 구단의 전략도 있었지만 올라오는 성적과 경기력도 꽤 한몫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의 경기 내용은 15,000명여 명의 홈팬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지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울산이 한창 관중분들이 숫자가 적었을 때의 경기력과 과연 차이가 있는가 좀 내부적으로 진단해보고 네. 이후에는 다시 상승된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 게 크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아야 돼, 느껴야 돼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A는 이렇고요. 이제 파이널 B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팀의 어떤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강원과 수원인데 두 팀 1점 차입니다. 자, 강원 26점이에요. 광주에게 졌습니다. 수원, 포항 잡아서 25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마지막 일정을 서울 수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슈퍼매치를 마지막 라운드로. 네. 야,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잔인하다. 파이널 라운드 연맹이 일정 잘 잡는다. 네. 이상하게 재밌겠다, 묘하게 이렇게 아다리가 띡띡 맞아서 맞아. 거의 결정전 이런 느낌이 나와. 아니면 서울 수원 슈퍼매치가 어차피 흥행 카드니까 마지막 경기 직전 경기를 잡아주세요. 그것도 괜찮아. 37라운드. 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는 어쨌든 관심이 많이 쏠릴 거죠. 쏠리죠. 네. 그래서 그 직전 경기를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결국 어제 경기에서도 그거였어요. 서울 떨어졌는데 와 이거 수원이 지금 이 상황인데 수원 오늘 이겼단 말이야. 승점 1점 차. 이 상황에서 슈퍼매치 미치겠다. 네. 미치겠어. 난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슈퍼매치 하면 아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빅버드에서 2번 했을 거예요. 상암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 말미 때
서울드컵 경기장에서 슈퍼매치 마지막으로 했을 땐 수원이 이겼어요. 그때 오영규가 골 넣었던 것도 생각나고. 생각난다 기억나시죠? 경기.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슈퍼매치 마지막이 어떨까 너무 기대가 돼요. 상황 맞는 것 같아요. 서울드컵 경기장.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강원대 수원 맞대결로 봐요. 이거 6점짜리야. 그렇소.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안한 팀은 수원이 맞아요. 아니 여전히 수원이다. 여전히 수원이 제일 불안해요. 지금은. 네. 수원이 강원, 수원이 수원 FC, 수원이 제주, 대전, 서울 다 위험하다. 쉽게 이길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약간의 희망회로 염기훈 감독이 수원과 함께 다이렉트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를 가야 되잖아. 승강 프로. 그래서 잔류를 한다. 네.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염기훈 감독이 수원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지도자 안 하고 그냥 은퇴를 한다 칩시다. 그럼 이제 염기훈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는 거죠. 전설이 되는 거. 본인의 몸을 불살라 수원을 잔류시키고 딱 진짜 그야말로 소방수를 하는 동화가 거 아니야? 되는 거죠. 동화. 네. 나중에 경기장 이제 소유권을 수원 구단이 가져왔을 때 염균 스탠드 하나 만들어라. 영균 스타디움으로 해주세요. 예, 하나 만들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지금 파이널 라운드는 거의 수원전을 연달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가장 그래야 인기가 되죠. 많아요. 네. 이게 뭐 파이널 A에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포항 울산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그 경기 위주로 팔로우가 될 텐데 다른 거보다도 수원 강원, 수원 수원 FC, 수원 제주, 수원 대전, 수원 서울 이 경기 5경기를 그냥 다 봐도 될 정도로 수원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수원이 이제 파이널 라운드 가가지고 한 2경기 정도 연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제 김이 빠지는 거죠. 그냥 끝나버리는 그림이 거의 되니까 거의 끝나는 그림이 되는 거죠. 파이널 라운드 강원하고 같이 져야지. 그럼 몰라. 그래. 같이 계속 쳐. 네. 그래서 강원대 수원 최종전 단두대 매치 이렇게 간다거나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정 곧 나오거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A, B로 나눠져서 경기 일정이 나올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원 형이 또 라이브 일정을 정리를 해서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날 저희가 진행했던 히든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올라갈 텐데 황희찬 선수 부분은 따로 클립 뺄 거고요. 나머지는 통클립으로 올라가니까 오늘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7시에 저는 아침에 축구에서 형철이가 이제 한 3일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잘 치료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축구는 이제 덕현이가 이번 주는 나올 거고 그리고 내일 7시 17시 히든풋볼 이번 주 라이브 일정도 공지해놨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송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